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서너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동작이 되는데요. 먼저 정의적으로 여기 회전자 구조물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자에서 발생한 회전자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전자하고 회전자기가 같지가 않다는 사실 주의해야 되고요. 회전자계는 고정자에서부터 발생을 하죠. 고정자에서 발생한 자계가 보이지 않는 자석, 즉 회전자계처럼 해서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고요. 이 회전자계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회전자 살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회전자 살은 이쪽에 있는 회전자 살을 하나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은 자속이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도체를 치니까 유도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도전류가 있고 자계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결국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힘의 방향이 회전자계를 쫓아가는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자계가 전동기가 동작하는 원리가 되겠고요. 자,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고정자 원선에 이제 3상 전원이 투입이 되고, 삼상전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전류가 흐르면은 이것에 의해서 자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자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자계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회전자계인 거죠. 그렇죠? 이 회전자계는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자계가 회전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회전 구조물을 쳐서 이쪽에 보시면은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개념이 회전자계, 그 다음에 그것이 회전자를 쳐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고, 이 유도전류가 이미 있는 회전자계와 더불어서 토크를 발생을 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진행되는 내용을 한번 다시 또 볼까요?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계가 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회전자가 따라 돌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모양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슬립의 개념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영상은 슬립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요. 회전자 구조물 중에서 이렇게 회전자 두 개의 구조물만 이렇게 간단하게 모양을 보여줬고요. 회전자 구조물 여러 개가 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이 이제 돌고 있다라고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물의 방향이 기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회전자계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자계는 사실 고정자, 여기 설치되어 있는 고정자, 삼상 고정자 건선에 의해서 생겨서 이제 회전을 하는 자계가 있는 거고요. 이 파란색이 돌면서, 그쵸, 여기 있는 이 건선이 아니라 그 회전자 구조물을 쳐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발생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그림과 같이 파란색은 이제 회전자 자계가 계속 이제 돌고 있고요. 그 회전자 자계가 돌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그리고 안에는 회전자가 따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회전자는 일정 속도로 계속 동기 속도로 돌고 있고, 파란색 보시면은, 그리고 회전자가 그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회전자가 그걸 따라서 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변하는 전압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 모양을, 이것과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더 재미있고요. 이게 90도를 이룰 땐 0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요를 칠 때, 이때 최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90도 방향에 있을 때 0이 됐다가 반대의 도체를 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재미있는 특성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속도가, 돌아가는 속도가 정확하게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자기가 돌면서, 그죠, 과도하게 도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큰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쭉 가서 90도일 때 제로가 됐다가 반대 방향을 칠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이 됐다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가장 최고의 전압이 유기가 되는데, 이 유도전류가 생겨서 유도전류가 생긴과 동시에 유도전류와 회전자기에 의해서 발생한 토크가 이걸 슬슬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정지되어 있지 않고 이제 따라가죠. 살살 하얀색, 빨간색 회전자기의 파란색을 쫓아갑니다. 이때 내용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재미있는 발견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90도가 됐을 때 0이 되는 거고요. 이게 딱 해서 여기 했을 때 지금이 가장 최죠. 그렇죠? 각도가 90도가 됐을 때 0, 그렇죠? 90도가 됐을 때 0, 그리고 반대 방향 요게 딱 일치하는 그 순간 시점에 0, 마이너스 최소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있죠.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회전자기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회전자에 유기되는 전압의 크기와 그다음에 주파수 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도전동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슬립이라고 그러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즉 슬립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기 속도, 동기기를 하셨으면은 고정제에 투입되는 전원의 주파수에 의해서 이미 이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동기 속도라는 값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 속도라는 것, NS는 이미 P분의 120F, 그래서 많이 보는 여기 있죠? 극수, 고정자 구조물을 건선을 했을 때 거기 투입되는 주파수, 보통 60Hz죠. 그 다음에 기기가 몇 극기냐, 2극기, 4극기, 6극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2극기인 경우에는 6636에서 3600rpm, 그쵸? 4극기에는 1800rpm, 그 다음에 6극기일 때는 그것의 또 반인 900rpm, 이런 식으로 동기속도 값이 주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n은 이제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동기속도에 대한 회전자의 상대 속도를 빼준 값이 전체 값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슬립이라고 정의합니다. 슬립은 미끄러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개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이탈됐을 때 슬립이 0일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슬립은 0일 때는 여기서 보시면은 n, 현재 속도가 ns일 때, 즉 동기속도로 돌고 있을 때, 동기속도일 때죠. 이것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ns가 이게 0일 때, n이 0일 때 s는 1이 되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동기속도가 아니라 정지시. 정지되어 있을 때는 가장 미끄러짐, 이탈률이 제일 크고, 그쵸? 그 다음에 슬립이 0이라는 말은 동기속도로 미끄러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일치해서 돌아가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식으로부터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수식이죠. 아까 지오지브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정지시에 어떤 전압을 측정을 했다면은 그 값에다가 슬립의 값을 곱하면은 지금 현재 슬립에서의 유기되는 전압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그 값이 주는 걸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주파수도
고정자 원래 주파수 값에다 S를 곱한 것이 현재 고정자에 유기되는 유도 전류의 주파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가 1일 때가 정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지시에는 S가 이제 1이 되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1이 되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 속도로 돌 때는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S가 0이니까. 동기 속도로 돌 때는 전압도 유기되지 않고 주파수도 없고, 그 다음에 슬립이 1일 때, 즉 정지시에 보면은 정지시는 가장 높은 전압과 그 다음에 고정자 주파수가 고정자와 회전자의 주파수가 유도되는 전류의 주파수가 전압의 주파수가 같아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식도 이제 앞으로 유도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험 장비로 쓰이는 전기 유도 전동기 이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조물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어떤 농용 구조물이고요. 앞쪽이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뒤쪽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돌아가던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돌아가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회전자죠. 그래서 이거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 축하고 연결돼 가지고 회전자 구조물이고요. 이 바깥에 있는 이 건선은 뭘까요? 네, 이 건선 부분이 고정자 건선입니다. 이 고정자 건선에 이제 삼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쵸, 회전자계가 발생하고 그 회전자계가 이제 공간상에 발생해서 이것이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살들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그 유도전류와 회전자계에 의해 가지고 회전력이 발생을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실험 장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보통 앞에 단자를 이렇게 다 뽑아 놓는데요. 이게 상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한 상이 이제 A상. 그러니까 요 상은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요 주위에 있는 요 건선 있지 않습니까? 요 건선이 A상, B상, 세 상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어딘가에 감긴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B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연결돼서 돌아가고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져 있는 거죠. 요 C상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고정자 건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간 다음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용 유도기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농용 구조물에는 특별히 외부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ABC 요 세상은 삼상 전원만 고정자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겠죠. 활용되는 거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중소음점이 있으면 중소음점은 이런 거는 다 쇼트를 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쇼트를 시켜버리고 일반적으로 뭐 한 상을 A상, B상, C상을 바깥에서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자 건선에 전압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삼상 전원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회전자계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유도기가 돌아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